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동기부여 영상을 봤는데 공부 자극이 치사량으로 주입됐어. 그래서 내일부터 17시간씩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까진 열심히 해.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열정이 다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어느새 여러분의 본업인 유튜브 시청자로 돌아가 있던 적 있으시죠? 혹시 오늘도 그러다가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거라면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렇게 안 되는 법은 뭔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누가 여러분을 뭐에 태운 다음 뒤에서 밀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밀어줬으니까 팍 치고 나갈 수 있겠죠. 근데 내가 탄 게 당연히 차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냥 바퀴만 달린 수레야. 이러면 잠깐 나가다가 금세 멈추겠죠. 이렇게 한 번씩 밀어주는 걸로는 조금은 나갈 수 있는데 끝까지 가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막 손으로라도 바닥을 짚어서 앞으로 가려고 하겠지만 결국 지속적으로 나아가려면 차에 엔진이 달려있어야 돼요. 방금 드린 얘기를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을 계속 앞으로 가게 해주는 이 엔진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시스템입니다.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수험생활에서는 뭘 뜻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이 수험생활에서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목표, 합격이 되겠죠. 그 합격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매일매일 하는 것들을 모아둔 것,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매일 몇 시에 일어나기, 매일 몇 시까지 독서실로 가기, 매일 단어를 몇 개씩 외우기, 침대에 누워서는 핸드폰 보지 않기, 이런 것들을 모아둔 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엔 나 무조건 합격한다 하면서 목표를 잡고 막 미친 듯이 열정을 불태우면서 공부해야 합격에 더 가까워질 것 같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들어두고 그거를 그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대체 왜 시스템을 따라가는 게 유리하다는 걸까요? 이거는 인간의 속성 때문이에요. 인간은 망각을 한다는 속성이 있어요. 뭘 망각을 하냐? 어제 배운 것도 까먹고 오늘 공부한 것도 까먹고 그저께 점심 뭐 먹었는지도 까먹지만 감정도 잊어버려요. 우리가 언젠가 분명히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불타올랐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러죠. 와, 이 사람은 하루에 17시간씩 공부했네. 내일부터 나도 무조건 17시간씩 공부한다. 근데 시간이 좀만 지나면 그때 느꼈던 그 불타올랐던 감정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잡고 열정을 불태우는 거는 망각 때문에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 목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시스템이란 게 더 유리한 이유는 뭘까? 여기서 인간의 속성이 하나가 또 나옵니다. 바로 관성이에요. 방학이라서 맨날 12시에 일어났는데 이제 개학해서 7시에 일어나야 된대. 어떻게 일어나 이러지만 1, 2주만 지나면 별 생각 없이 잘 일어나죠. 또는 뭐 잠깐만 쉬려고 유튜브를 봐요. 근데 보다 보니까 계속 보게 돼서 30분, 1시간 이렇게 날린단 말이죠. 내가 한없이 망가지는데도 관성이 작용하지만 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도 관성이 작용을 해요. 진짜 하기 싫은 공부도 눈 딱 감고 5분, 10분 하다 보면 좀 괜찮아지고 독서실도 한 달, 2달 가다 보면 별로 힘들다는 생각 없이 갈 수 있는 것도 다 관성 덕분이에요. 요약해볼게요. 타오르는 열정은 망각 때문에 갈수록 무뎌져요. 반면에 내가 만든 시스템은 관성 덕분에 갈수록 견고해져요. 때문에 인간의 속성상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잠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인간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유리해져요. 우리 동물 키울 때 보면 고양이는 뭐 추루에 환장하고 배 만지면 빡쳐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알아두면 그 동물을 다루기가 좀 더 쉬워진단 말이죠. 인간도 똑같아요. 관성이 있고 게으르고 합리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면 나를 컨트롤하기가 좀 더 쉬워져요. 나라는 인간에 대한 설명서를 잘 숙지해 두는 거죠. 아니, 난 게으르지 않아. 난 달라. 이렇게 부정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한 다음에 그 속성을 활용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시스템은 어떻게 만드냐? 일단 다른 사람들의 방법을 참고를 하세요. 주변 합격생이나 선생님의 말을 들어도 되고요. 요새는 또 유튜브 같은 컨텐츠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 주변 수험생들은 다 잘하는 게 아니니까 적당히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합격한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만 자고 공부하진 않았네요. 거의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잤대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다 보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보여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시행착오라고 하죠. 계속 테스트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찾으면 돼요. 가장 쉬운 예시로 잠을 들었지만 공부도 똑같아요. 여기저기 참고를 좀 해보니까 사람들이 단어를 하루에 200개씩 외웠네? 근데 나는 단어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단어 한 개에 쏟을 시간을 좀 줄이고 다른 파트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시스템을 나에게 맞게 만들어 놔야 돼. 이런 개념이 아예 없으셨다면 간단한 거 3개만 만들어서 꼭 시작을 해보세요. 이제 이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동기부여는 필요가 없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에서도 인간의 속성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게으르고 자연스럽게 더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랑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되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좋은 엔진, 뭐 람보르기니를 타고 가고 있다가도 갑자기 멈춰. 그리고 차에서 내리더니 도로에 들어 누워요. 계속 누워있어. 이런 경우가 꽤 자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를 일으켜 세워서 차에 집어넣고 다시 뒤에서 차를 쓱 밀어주는 거. 이게 동기부여의 역할이에요. 내가 시스템이라는 엔진을 잘 달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도 내려서 바닥에 누우면 더 편해 보이니까 차에서 내려서 눕는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랑 제가 글러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옆에 공부하는 친구들도 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차에서 조금 내리고 내리게 되더라도 얼마나 빨리 다시 차에 타냐, 이 싸움인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을 하는데 동기부여와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박하든 원대하든 누구나 목표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은 안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 시스템까지 가져간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꼭 알고 가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목표만 가지고 가는 것보다 시스템까지 가져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동기부여도 중요하다. 시스템과 동기부여를 모두 적절히 활용해야 수험 생활을 잘 풀어나갈 수 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굉장히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